마침내 전주성을 점령하다. 4월 27일 아침 용머리 고개. 농민군은 일자진의 외줄 행렬을 갖추고 총과 죽창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전주성 서문으로 몰려들었다. 육중한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지키던 군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문 밖에서 농민군이 잠시 숨을 고르자 이내 서문이 열렸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초여름의 화창한 아침이었다. 이날은 서문 장날이어서 날이 밝아오자 장군들이 하나둘 꼬였다. 농민군 측에서는 수백 명이 장군으로 변장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원평에서 수만 군중이 모여 기세를 올린 뒤로 1년 조금 넘게, 고부를 휘젓고 다닌 뒤로는 넉 달 조금 못되게, 무장과 백산의 봉기로 따지면 한 달 조금 넘은 지금, 조선의 나라 살림을 거의 반절이나 부담하는 호남체 일성을 무혈점령한 것이다. 그들로서는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는가. 전라감사 김문현을 비롯해 모든 벼슬아치는 도망쳤으나 남아있던 이속과 사령은 눈치를 살피다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농민군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처음에는 도망치지 못한 악질 구실아치와 횡포를 부린 부호를 찾아내 살해하거나 폭행했다. 한편 그동안 전주 관하에서 굳은 심부름을 하던 관노와 사령들은 춤을 추며 농민군을 구석구석 안내했다. 그들도 쌓인 원한이 오죽 많았겠는가. 이에 전주 출신 접주 서영두는 이런 보복 행위를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전봉준과 지도부는 텅 빈 선화당으로 거침없이 들어가 점령하고 대장소로 썼다. 전봉준은 감사가 앉던 자리에 앉아 호령했다.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선화당 안팎에 울렸다. 신이 난 농민군은 모든 관하 건물을 접수하고 남은 무기와 양곡을 거두었으며 억울하게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또한 전봉준은 일부 농민군과 관노 사령들이 양반과 부호의 집을 습격해 약탈하고 방화하거나 관물을 훔치는 일을 엄히 단속했다. 이처럼 폭력을 금하고 더러 길에서 넘어지는 노약자가 있으면 도와줄 것을 지시했으며 농군들은 안심하고 모내기를 하도록 지도했다. 첫날 오후에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길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 김문현은 변복을 하고 북문 쪽으로 나가 피라민 무리에 섞여 도망치다가 민가의 나귀를 빼앗아 타고 달아났다. 경기 전에 참봉은 태조의 어용을 끊어 말아들고 위봉산성으로 달아나다 길에서 판관 민영승과 마주쳤다. 민씨 일가인 민영승은 전주성을 벌인 죄를 무마하려는 잔꾀로 어용을 빼앗아 위봉산성 태조암에 보관하게 하고 달아났다. 그런데 도망가던 무리에는 전신국의 기술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전보를 통해 조정의 사태를 보고했는데 피란 중에 전신기를 공주 엽고을인 노성현까지 지고 갔다. 그나마 그들은 국록을 먹은 대가를 한 셈이었다. 성 안에 수만 명의 농민군이 모인 탓에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이 예산일이 아니었다. 겨울철이 아니어서 잠은 빈 관하 건물과 으리으리한 부호 저택에서 잤고 밥은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 갖은 채소 반찬을 밥과 버무린 간편식이었다. 달걀이나 참기름을 더하면 제격이겠으나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 저 유명한 전주 비빔밥이 제사밥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이 시기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농민군은 전주성의 사대문을 철통같이 막고 방비를 엄중히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홍계호는 앞이 캄캄해져 다급하게 전주로 달려왔다. 다음 날 아침 관군 2천여 명은 뒤늦게 전주성을 포위하고 전주 주변의 완산 칠봉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했다. 남쪽 완산 마루에서 바라보면 왼쪽에 용머리 고개와 전주성 안이 훤히 보였다. 농민군은 전략적으로 남쪽 완산을 소홀히 하여 먼저 차지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날 오후 관군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 관군은 완산에서 전주성을 향해 대포 3발을 쏘았다. 이에 농민군 한 무리는 풍남문을 열고 흰 포장을 대열 앞에 치고 나왔고 또 한 무리는 칼춤을 추며 서문에서 나왔다. 농민군은 수십 개의 장대를 밀고 산비탈을 향해 올라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장태는 내리막과 평지에서는 유용했지만 오르막에서는 효력이 없었다. 몸을 숨기기 어렵고 밀고 올라가는 힘이 많이 들었던 것이다. 농민군은 어쩔 수 없이 후퇴했다. 이때 농민군 몇백 명이 전사했다. 그날 밤 서문 언저리에 화재가 나 민가가 불타고 화염이 높이 치솟았다. 서문 밖에는 민가가 빼곡해서 기와집과 초가집 수천 채가 불길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홍계우는 농민군이 태웠다고 보고했으나 황현은 관군이 불을 질렀다고 기록했다. 아마도 황현의 기록이 맞을 것이다. 농민군이 자신들이 차지한 성내를 굳이 불을 지를 까닭이 있겠는가? 한편 다른 말도 전해진다. 김문현이 전주에서 물러나면서 서문에 빼곡히 들어서 있는 민가에 불을 지르게 했다는 것이다. 농민군이 민가 지붕에 올라 서문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 짓이었다 한다. 여러 합리적인 정황으로 보건대 홍계훈이 불을 지른 것으로 여겨진다. 홍계훈은 전봉준을 잡는 자에게는 조정에서 큰 상을 내린다는 방문을 성안에 뿌린 뒤 주모자를 빼고 모두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다. 또 관노나 사령들에게는 직함을 몸에 써붙이고 투항하면 방면한다는 전령을 내걸기도 했다. 농민군의 내부 분열을 꾀한 것이었지만 사기가 한껏 오른 농민군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다음 날에는 농민군이 북문을 나와 황화대를 바라보며 선제 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관군은 회선포를 발사해 농민군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격전을 벌여 피하의 희생자가 속출했다. 농민군 측에서는 용맹한 선봉장인 김순명과 소년장사 이보경 등이 죽어 타격을 입었다. 10대 소년으로 선봉장을 맡았던 이보경의 전사는 전봉전을 슬프게 했다. 지도부는 작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특히 농민군 지원부대가 관군을 배후에서 기습해 주기를 기다렸다. 관군이 성안의 대포를 연달아 쏘며 위협하자 성안에서는 겁을 먹고 달아나는 자가 늘었다. 관군의 대포는 사정거리가 500m를 넘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다. 완산 아래에 설치한 포대에서 대포를 쏘자 포탄이 성안 경기전 처마에 맞은 사고도 있었고 조경단 건물을 파괴하는 일도 일어났다. 조선 왕실의 신성한 두 건물이 조금이라도 손상된 일은 실로 양쪽 모두에게 큰 논쟁거리였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큰 전투를 벌이면서 양쪽의 희생자가 속출했다. 당시 충청감사의 전신 보고에 따르면 전사자는 농민군 300여 명, 관군 500명 또는 600명이었다. 당시 전신국이 노성에 설치되어 있었던 탓에 조정에 보고하는 일은 충청감사가 맡았다. 홍계훈은 장성 황룡 전투의 패전도 그들은 과연 장성에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제각기 먼저 가명으로 달려갔습니다. 라고 얼버무리며 패전 사실을 누락시키는 따위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먼저 농민군 쪽에서 동요의 빛이 돌았다. 연달아 터지는 대포의 굉음도 위협적이었지만 요란하게 상금을 내건 방문과 하급 졸개들은 용서해주겠다는 방이 성안에 나돌며 농민군의 마음을 흔들었다. 게다가 양식도 파닥나고 있었고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어 정보가 차단된 상태도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 여파로 몇몇 나약한 장수가 전봉준을 잡아 바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전봉준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손가락을 굽혀 점치는 신용을 한 뒤 사흘 뒤 점심나절이 지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죽을 곳에 들어왔으니 내 말을 2번 들어 잠시 참지 못하겠소 라고 설득했다. 전봉준은 끝내 농민군 지도자들을 진정시키고 5월 2일 홍계훈에게 자신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예전 감사가 수많은 양민을 죽인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죄를 물으려 하는가? 선화하고 묵민해야 할 사람이 많은 양민을 죽였으니 이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인가? 국태공을 받들어 감국해 하는 것은 사리가 정당하거늘 어찌 반역이라 하는가? 선유사와 종사관을 살해한 것은 유능을 보지 못하고
다만 잡아들이라거나 병사를 모으라는 문자만 보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는가? 군사를 동원한 일에 죄를 묻는다면 죄 없는 많은 백성을 죽이는 것은 옳은가? 눈 한 번 흘기는 것도 꼭 갚는데 남의 무덤을 파고 재물을 갈취하는 일은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서러워하는 바다. 탐관이 모질게 굴어도 조정에게 생민을 돌보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탐관은 마땅히 낱낱이 죽여서 제거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 각하가 잘 생각하여 임금에게 알리는 것이 해결의 실말이다. 양호초토 등록. 다시 흥선대원군을 받든다고 한 구절이 주목된다. 또 여러 폐단 속에서 유난스레 늑장을 거론한 것도 단순하지 않다. 농민군은 수령과 양반, 토호에게 늑장의 피해를 수없이 받아 원한이 쌓였던 것이다. 또한 탐관을 스스로 제거한다는 의지도 있었다.